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공급을 끊어 상당한 타격을 주려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불화수소를 받지 못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멈춰설 것이란 보도도 많았습니다. 아베의 계획은 한국이 반도체 소재를 조달받지 못해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구는 18일까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분쟁 해결을 위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죠. 결국 아베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백기투항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당당히 거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적인 소신을 밝힌 것으로도 비춰졌지만 지난 10일 30대 기업 총수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대책이 세워지면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할 만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기로 약속하고 기업들은 부품 국산화에 공감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대책들이 가능한지 실무자들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더 큰 폐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는 이미 일본의 여러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국산화 작업을 이전부터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한 기업의 불화수소를 받아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후 결과에서 이 테스트가 성공을 거둔다면 LG 디스플레이 측은 곧바로 생산 공정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불화수소 국산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16일 보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불화수소 제조업체와 협력해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종사해온 한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만 생산 가능한 반도체 소재는 사실상 없다고 본다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에 따른 약간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뿐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협력사도 불화수소를 고순도 가스로 만드는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불량류 우려 때문에 아직 공정에 쓸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했는데요. 일본의 공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제 국산도 적극적으로 품질 테스트를 한 후 성공하면 공정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산 테스트 기간 동안 최대한 시중의 물량을 모으거나 사용량을 아껴 쓴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개월 안에 국산 품질 테스트가 끝나고 이를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되면 일본산과 영원히 결별하는 것이죠. 아베는 일본산 불화수소를 안 주면 한국이 결국 무릎 꿇고 자신의 뜻대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우리는 아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징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일본은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해 자신들의 수출에 손실을 입을 거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품질과 납기 문제 등을 고려해 일본산 이외의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면서 한국 반도체 업체의 일본 소재 산업 이탈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 규제에 나서자 러시아가 더 좋은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중국의 화학기업 방화그룹이 한국 반도체 업체에 불화수소를 공급키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수출을 끊으려 하자 한국의 대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중국과 대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은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공급하지 않으면 한국의 생산이 멈출 줄 알았지만 우리는 대체 공급처를 찾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국산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아베의 생각처럼 그렇게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베의 공격에 단기적인 해법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일본산 부품을 대체해 완벽한 국산화를 이루려면 국내의 중소기업들을 살려 함께 연구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품과 소재를 개발하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또한 수입처를 다변화시켜 일본 의존도를 낮춰 적어도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한국 대기업들을 자극하여 일본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며 일본이 국제적으로 비난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업들을 각성시키고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당장 충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술로 소 달구지 만들 때 제로센과 항공모함을 찍어내고 미국과 맞짱 뜨던 일본,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보도하는 일본이 동북아 최강 신형 전투기라고 KF-X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크게 고민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보라매 시제기 제작 발표.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기존의 유명 전투기인 미 해군 FA-18과 프랑스 라팔보다 우수하고 앞으로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완전 스텔스인 F-35보다 우수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타이에서 야심차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일본, 일반 전투기는 물론이고 그 나라들의 스텔스기들보다도 뛰어나서 남의 것도 아니고 무려 자체 개발 전투기로 동북아 최강급이 될 것인데, 그런데 일본 미디어에서는 한국발 언론 기사를 빼고는 기사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의 유력 시사 주간지에 레이와의 제로세는 불가능? 순수 국산 전투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그 복잡한 심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에 비해 개발에 착수하는 전투기의 예산으로 200억 엔을 요청했고, 내년 예산이 결정되는 12월에는 차세대 전투기를 순수 국산으로 할지 국제 공동 개발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워 공동 개발이 될 것이라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베 내각이 조금씩 얘기가 있던 F-35 전투기의 추가 구매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공군 전력은 강화되는 건데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난데없이 F-35가 끼어든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아베 내각은 기존의 F-35 42대 도입에서 추가 구매해서 147대로 하고 이 F-35를 F-15 전투기 중 구형 99기와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퇴역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F-15를 강제 퇴역시키고 F-35를 추가 구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이 아메리카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고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도입을 의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이지스 어시오까지 합치면 우리 돈 22조 원이나 되는 미국산 무기를 마구 사버린 격입니다. 또 미국 정부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완성품 수입이라는 문구까지 넣어서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한화 2조 원의 국비를 투입해 건설한 F-35 조립 라인은 완전히 중지되어 버린 건 덤입니다. 신문은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추적합니다. 항공기 생산을 하지 않게 되면 항공기 제조 기술은 끊어진다. 현재 일본이 추진하던 여객기 개발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전후 연합군 사령부 GHQ가 일본의 항공기 개발을 금지한 것과 해금된 이후에도 일본이 여객기 개발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F-35 추가 도입은 일본 국내 전투기 제조 기술을 소멸시키고 항공기 전반 기술을 모두 상실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며, 여기에 조바심이 난 일본 방위성은 자체 개발일지 타국과 공동 개발일지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전투기 개발 비용 예산을 일단 상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일본 유일의 전투기 생산 가능 업체는 미쓰비시 중공업이고 엔진 제조업체 IHI는 추력 15톤의 전투기에 충분한 엔진은 개발했지만 이런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하는 것으로는 전투기를 만들 수 없고 소프트웨어, 무기 시스템은 실전 경험이 있는 국가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고 평합니다. 그런 점을 방위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에서 최초의 스텔스기인 F-22의 기체에 F-35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전투기를 제안했었고, 항공자위대는 F-22를 차기 전투기로 갈망했었지만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 의회가 수출 금지를 결의해서 부득이하게 도입한 것이 F-35였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방위성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제안에 솔깃했었는데 제시한 가격이 무려 대당 우리 돈 2,500억으로 기존 F-35 1,200억에 비해 너무 비싸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본과 미국이 F-2 전투기를 개발할 때 미국이 약속한 비행 제어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아서 일본의 개발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었고, 반대로 일본의 탄소복합 기술은 미국으로 흘러가 F-22와 F-35에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미국과의 거래는 미국의 무기 판매 방식인 대외 군사 판매, 즉 FMS의 위험을 내포한다고 전합니다. 이 FMS는 첫째, 계약 가격과 낚이는 예상일 뿐이며 미국 정부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둘째, 대금은 선불이며 셋째,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완전히 미국에만 유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전투기는 아니었지만 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경우 당초 3기에 510억엔에 계약했지만 나중에 119억엔 높은 629억엔에 가격이 인상되어 완전히 바가지를 썼고, 예상 가격에서 15% 상승하면 재검토, 25% 상승하면 구매 중단한다는 방위성의 규칙이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베 수상의 의향에 따라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일도 말합니다. 또 방위성 간부는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경우에도 개발 분담 비율을
놓고 미국 정부가 나중에 미국 측의 비율을 높이고 일본 측의 비율은 줄이는 등 엉뚱한 요청을 해도 미국 무기 판매 규칙에 따라 계약 위반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채 미 정부의 요구에 따라 1조 5천억 원 이상 취득 비용을 선물한 이지스 어쇼어 같은 예도 전합니다. 현재 이지스 어쇼어는 예전 우리의 사드처럼 지역 주민들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순수 일본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틀림없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일본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본 방위성은 불합리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미국과의 공동 개발을 하든지 개발 실패를 하면 실전 투입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지연될 수 있는 순수 일본 자체 개발을 하든지 양자 태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얼마 전 일부 국내 언론은 미국 F-35 기술 일본에만 주겠다, 일본에만 유례없는 파격 조치, 한국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라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인용했다는 일본 언론에서는 해당 기사를 찾을 수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인용 기사를 못 찾았다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만약 그런 기사가 있었거나 그런 말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미국이 핵심 기술을 일본에게 남긴다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일본 우파 진영에서도 동일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F-2 전투기 개발 시 일본은 자체 개발을 원했지만 기술 부족으로 불가능, F-15급을 원했지만 미국이 예상 비용을 계속 올리는 천문학적 호구 만들기로 할 수 없이 F-16을 개조하여 미국과 공동 개발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은 F-16 소스 코드를 일본에 주는 건 제한하고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모든 기술을 넘긴다는 특별 성명까지 내고 진행하는데 이마저도 미국 의회에서 엔진 기술은 주면 안 된다고 조건부 의결해 준 것을 부시도 양심은 있는지 거부권까지 써줘서 그나마 일본 IHI 중공업이 엔진 소스 조금 얻고 해서 라이선스로 엔진 기술을 얻은 것이 유일한 소득입니다. 미국이 주기로 한 것 중에 핵심인 비행제어 기술은 나중에 미국이 말을 바꾸고 안 줘서 일본은 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겨우겨우 만들어낸 것이 F-2입니다. 그런데 아베는 작년 말에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계속 얘기가 나오던 F-35 100여 대를 확정하면서 논란이 되는 두 개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F-15 99대를 개조해서 계속 쓰자, 일부만 F-35로 바꾸자 말이 많았는데 개조하면 쓸만한 F-15 99대를 그냥 퇴역시켜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나마 미쓰비시에서 하청 조립 생산하던 것을 완성품 수입으로 바꿔버려서 2019년 이후에는 일본의 전투기 조립은 없어져 버려 기술 획득 기회조차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미국에게 기술은 못 얻고 비싸기만 한 조립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인데 그 내막은 도입 중인 F-35는 일본 조립 2년차부터는 엔진과 레이더 부품에 일본 기업이 하청으로 참여하기로 했는데 최근 밝혀진 바로는 이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 내 조립 생산이 대당 1651억으로 그냥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완제품 수입 대당 1089억보다 비용은 급격히 올라가지만 자국이 만든 부품을 넣고 개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일본 조립을 선택한 것인데, 결과는 미쓰비시에서 F-35 조립 생산은 일본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프라모델 조립과 비슷한 실정인 것입니다. 애초에 약속과 달리 일본 부품 개발 등을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완성품 검수에 일본인은 참여도 못했던 것입니다. 또 그동안 일본 조립기체에서만 유독 결함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일본 F-35 추락 사고까지 터진 것으로 일본이 F-35 조립으로 얻은 기술은 없는